2005년 1월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프누 리그 경기 중인 호나우지뉴는 교체 투입된 18살의 어린 메시에게 말했습니다. 넌 오늘 골을 넣게 될까? 호나우지뉴는 드리블을 하며 본인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가 말한 대로 반대전환 패스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그의 첫 데뷔골을 옵사이드 선언.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코스, 똑같은 강도로 또다시 친절하게 공을 띄워준 호나우지뉴는 결국 메시의 바르셀로나 데뷔골을 어시스트하며 그가 경기 전 말했던 예언을 격중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축구는 따뜻 풋볼. 21세기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냐라 했을 때 호날두, 메시, 음바페 그 누구를 데려온들. 그래서 0006 시즌 호나우지뉴보다 잘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선뜻 그렇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호나우지뉴가 필드 위에서 잇몸을 보일 때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며 그가 무엇을 할진 팀 동료도 모르는 상황에서 호나우지뉴의 마음먹기에 따라 경기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 그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거나 동료들도 곧잘 활용하는 높은 축구 지능, 무엇보다 온몸으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의 화려한 기술에 농락을 당하는 장면은 다음날 스포츠 기사 일면에 실리기 일쑤였기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만큼 막기 껄끄러운 선수는 또 없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3R 트리오로 불린 호돈신, 히바우드, 호나우딩요 이 세 선수는 막강한 활약과 탈지구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전 세계의 삼바 축구학계론을 설파하며 브라질이 월드컵 우승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사실상의 결승전이라 평가를 받던 잉글랜드와 8강전 그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마이클 오원의 선취골로 잉글랜드가 앞서 나가지만 호나우지뉴가 화려한 드리블 돌파에 이어 양질의 패스를 히바우드에게 공급, 동점골을 장렬시키며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얻은 프리킥, 호나우지뉴는 살짝 나와있는 잉글랜드 골키퍼를 보고 그 사이 공간을 때려 넣는 기이한 프리킥을 성공시켰습니다. 7분 뒤 데니 밀스의 발목을 밟으며 퇴장까지 당하는 말 그대로 원맨쇼 그 자체를 보여주며 또한 항의 하나 없이 순수한 잇몸 미소를 만개한 채 웃으며 퇴장하는 그의 모습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뇌리에 깊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월드컵이 끝난 후 22살의 호나우지뉴의 인지도와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속팀이었던 파리에서의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 감독이었던 루이스 페르난데스는 아무리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라 한들 팀 전원은 수비를 해야 한다는 축구 철학과 수비하기를 싫어하는 호나우지뉴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즉 그들 사이에 불화가 경기장에선 자주 포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팀을 옮길 때가 되었다고 직감한 호나우지뉴를 원했던 팀은 98-99 시즌 트래블에 이어 01 시즌까지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 당대 최고의 전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98-99 시즌부터 리그 우승은커녕 점차 쇠퇴하는 느낌마저 들었던 바르셀로나. 두 팀과 호나우지뉴는 같은 호텔 다른 방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n el caso Ronaldinho se ha agotado y el brasileño parece casi seguro que no jugará en el club azulgrana.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CEO 데이비드 길은 호나우지뉴가 파리에 있었을 당시 그의 에이전트인 형을 만났고 금전적인 부분에선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 합의에 거의 도달했었다라고 회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퍼거슨 감독의 전화를 받은 호나우지뉴의 브라질을 절친 클레베르송 역시 호나우지뉴의 말만 믿고 그와 같이 맨체스터에서 뛰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호나우지뉴를 만난 데이비드 길은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많은 선수들의 이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왔어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을 첫눈에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오고 싶어 하는지, 올드 트래포드에서 뛰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호나우지뉴에게는 그런 좋은 느낌은 없었죠. 그 이유는 물밑에서 다른 클럽이 그를 암암리에 설득을 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상당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 클럽은 바로 호나우지뉴가 가고 싶어 했던, 또한 그의 롤모델이자 브라질의 전설들이 몸담았던 클럽 호나우두. Ronaldo, Romário, Rivaldo, todos já tinham passado pelo Barcelona.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수 본인의 의지와 달리 파리는 호나우지뉴의 판매 불가 선언을 한 상황이었고, 다만 당시 PSG의 회장 책상 위엔 3천만 유로나 되는 몸값을 제시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오퍼 서류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힘들었던 바르셀로나는 당시 카탈루냐 출신의 바르셀로나 부회장이자 나이키 디렉터로 일을 하며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제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둔 산드로 로셀이 그를 카탈루냐로 데려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호나우지뉴는 파리에서 구단과의 마찰로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구단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마침 로셀은 그런 호나우지뉴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그리고 변혁을 준비하는 카탈루냐가 있고, 그리고 그 변혁을 위해선 꼭 한 명의 구원자, 그 선수는 바로 호나우지뉴 가우초, 바로 너가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며 더더욱 그의 마음에 바르셀로나로의 불을 지피게 된 것이었죠.
선수였죠. 뿐만 아니라 로셀은 호나우지뉴의 친한 브라질 감독이었던 스콜라리에게까지 호나우지뉴를 설득해달라며 부탁을 하였고, 마침 같은 시기 레알 마드리드는 데이비드 베컴을 영입함으로써 호나우지뉴의 영입이 철회되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약속했던 3천만 유로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파리의 자존심 스크래처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나우지뉴는 그의 드림 클럽 바르셀로나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빛을 지고 있던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에서 여유 자금까지 모두 털어마련한 호나우지뉴의 영입 자금 2,500만 유로는 구단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박을 한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호나우지뉴 캄프노 입단 시기에만 3만 명이 모이며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데뷔전이 될 수요일의 세비야와의 리그 경기는 호나우지뉴의 브라질 국가대표 소집일과 겹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구단 입장에선 호나우지뉴가 팀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필하며 세비야와의 경기를 화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연맹에 요청을 하여 거절을 당했고, 대신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은 수요일 이른 시간, 아니 사실상 화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정이 넘은 00시 05분에 킥오프를 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클럽 이사회에서도 늦은 시간 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케이터링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살사를 곁들인 도리토스 25,000봉지, 가스파초 4만 개, 액티멜 요구르트 3만 개, 키케 10만 개, 초리소, 무한제공 기본 빵 등 스태프 전원, 경기를 보러 와주는 모든 팬들에게 간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일 자정이 넘은 시간임에도 이 캄프노 경기장에 무려 8만 명이나 되는 팬들이 운집을 하며 3명의 테너들이 노래를 부르는 캄프노는 마치 디너쇼와 같은 파티 분위기 속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세비야의 선취골로 홈팀은 답답한 흐름 속 시종일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민해진 루이스 엔리케는 세비야 수미수 2명과 몸싸움 과정에서 경고를 받는 등 소문난 잔치에 정작 먹을 건 없었던, 아니 그냥 밥상을 엎어버린 듯한 개판 5분 전의 경기력인 상황에서 팬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바르셀로나엔 자정이 되면 강해지는 남자. E também não tinha como não dar certo, né? Meia-noite é meu horário. 호나우지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프라인에서부터 마치 드릴과 같은 드리블을 뽐내며 새벽 1시 24분에 그가 때린 중거리 슛은 큰 소리를 내며 세비야의 골대를 맞추는 그물망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경기는 1대1로 종료되었지만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간의 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는 듯한 큰 희망을 호나우지뉴에게서 보았는지 마치 경기를 이긴 것처럼 축제의 분위기 속 팬들은 귀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새로 부임한 레이카르트 감독에게도 이제는 바르셀로나가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야 할지 정답을 알려준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즌을 맞이한 바르셀로나는 180도 다른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레이카르트 감독은 팬들의 우려와 달리 선수 시절 때보다 벤치에선 침착함을 잘 유지하는 편이었으며 팀에 자기만의 색을 잘 입혀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나우지뉴를 중심으로 데쿠, 사무엘 에투와 같은 네임드 선수들을 영입하며 당시 풍성했던 어린 이니에스타를 자주 기용하기도 하며 전 시즌보다 훨씬 잘 짜여진 팀워크와 남다른 공격진의 화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지울리가 부상을 당하며 그의 대체자를 찾던 레이카르트 감독의 물망에는 당시 네덜란드 리그에서 이름을 날리던 박지성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해버렸고, 그 대신 바르셀로나는 당시 아르헨티나 연령별 대표로 오가던 메시라는 잠재력이 뛰어난 어린 선수를 1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그 과정에선 특히 호나우지뉴가 직접 감독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가 많이 아끼던 메시 동생을 든든하게 조력해 주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3톱의 왼쪽 혹은 프리롤로 활약하며 뛰어난 볼키핑력과 동료들을 잘 활용하는 패싱으로 높은 수준의 플레이 메이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승점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한 바르셀로나는 결국 6시즌 만에 프리메라리가 왕좌에 올랐고, 다만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선 스페셜 원 I am Jose Mourinho. 첼시를 만나 아쉽게 탈락을 하긴 했지만 실룩 후에 제자리 발목 힘으로 구석으로 밀어넣은 골은 헤드기어 쓰기 전 첼시 골키퍼 체으도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아직까지도 많은 축구팬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공교롭게도 16강에서 다시 만난 첼시를 상대로 바르셀로나는 제대로 복수를 해주었죠. 그리고 2005년 11월 19일 그곳은 원정팀의 무덤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였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데이비드 베컴을 필두로 호나우두 나자리오, 라울, 지네딘 지단, 호베르트 카를로스 등 초호화 라인업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곳에서의 원정팀 선수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 왼쪽 박스에서의 나중에 일어날 악몽을 예고하기라도 하듯 호나우지뉴 특유의
그의 깡총깡총 드리블로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에 진땀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백인 살가도와 라모스를 마치 아이를 다루듯 데리고 다니며 박스 안을 들락날락하는 그의 모습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쉽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의 고유 스킬인 솜브레로 역시 등장을 했고 당시 어린 라모스는 마치 멘탈이 나간 것처럼 계속해서 호나우지뉴에게 뒷공간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위해서 끊어보려 해도 담그려고 들어와도 기다려도 도저히 한두 명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의 길었던 전반전이 드디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라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야생마처럼 드리블을 하고 있었고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가 이제는 골을 넣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뿐이었죠. 저 오늘 결심했어요. 술 먹고 꽈라들 결심. 첫 골이 터지고 홈팀 팬들 앞에서 바르셀로나 저지를 입고 셀레브레이션을 하였지만 어이가 없는지 말이 안 나오는지 그냥 멍하니 다같이 호나우지뉴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한 선수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한 레알 마드리드였지만 당시 호나우지뉴는 막을 수 없는 존재였고 또다시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잡은 호나우지뉴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꺾으며 침착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며 인사이드로 밀어넣었고 이제는 내가 보고 있는 게 전설적인 순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으며 리스펙의 의미를 담아 자리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는 일부 홈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엔 발롱도르를 수상한 호나우지뉴는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8강에선 벤피카, 4강에선 우승 후보 AC 밀란의 가투소와 피르로를 농락하며 그들을 격파하고 결승에선 티에리 앙리의 아스날을 차례대로 꺾으며 챔피언스리그 왕좌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때 호나우지뉴의 위상과 그가 가진 시장가치, 아이코닉한 플레이 스타일은 하나의 문화였고 바르셀로나 팬들에겐 호나우지뉴는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카탈로니아의 거인 바르셀로나에서 호나우지뉴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프리메라리그 우승 2회, 스페인 슈퍼컵 우승 2회, 개인 수상으로서 2004년, 2005년 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인트로의 상황처럼 신인이었던 리오넬 메시가 1군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암흑기였던 바르셀로나에서 이후 10여 시즌간 이어지는 최전성기의 신호탄을 잇게 해주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그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여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2006년 이후에 호나우지뉴는 조금씩 플레이의 역동성이 떨어지며 또한 사생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고 10년 연속으로 한 시즌에 40골을 넣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지만 축구계에서 그 누구도 시도할 수 없을 만큼의 영감을 주는 마법의 순간들을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그의 명성에 비하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전성기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팬들의 뇌리에 잊히지 않을 경이로운 플레이를 펼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경기장에선 자신에게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한 선수와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화려한 플레이만큼이나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수한 선수를 이야기할 때 상투적으로 알고도 못 막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조금 달랐죠. 당시 수비수들은 그의 플레이를 정말 몰라서 못 막았습니다. 심지어 동료들까지 그가 무엇을 할지 몰랐으니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